국가 구성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이죠. 이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히 오늘날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영토입니다. 동유럽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비롯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섬인지 암초인지도 불분명한 조그만 땅들을 갖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대포를 쏘고 인공섬까지 지으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독도를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영토 분쟁을 오랫동안 겪고 있죠. 이런 수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토는 특히 현대사회로 올수록 경제적 요소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대의 모든 나라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예민하고 날카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으로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6개월씩 번갈아가며 다스리는 그런 땅도 존재합니다. 아니, 왜죠? 1년에 6개월씩 주인이 바뀌는 이 땅은 바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있는 작은 섬, 푸정섬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는 스페인이,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프랑스가 다스리는 이 섬은 프랑스어로는 Il de 푸정, 스페인어로는 Isla de los Pejanes라고 불립니다. 섬 이름을 직역하면 꿩입니다. 말 그대로 꿩섬인 거죠. 푸정섬은 매우 작습니다. 길이 200m에 폭이 40m 정도에 불과한 무인도죠. 이 꿩섬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선이면서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 비다소아라는 강 위에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살지 않은 코딱지만한 무인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두 나라 사이에 6개월씩 나눠 가지는 국경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국경을 맞댄 마을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끼리 장난치는 공신력 없는 로컬 룰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꿩섬에는 생각보다 깊고 진한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또 이런 세계 유일의 국경 시스템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 엄연히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회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도 이 꿩섬을 언급했을 정도이니 분명 듣보잡은 아닌 거죠. 푸정섬의 위치를 보면 딱 국경선에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섬은 15세기 이래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자연국경인 비다소아 강 사이에서 양국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역할들을 했죠. 때로는 두 나라 왕의 회담장으로, 때로는 왕의 포로 교환 장소로, 때로는 시집오는 공주들을 맞이하는 환영 장소로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굵직한 외교 행사를 담당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615년에는 프랑스 공주가 스페인의 왕비로, 그리고 스페인 왕의 여동생이 프랑스의 왕세자와 결혼하며 두 왕실 사이에 결혼 동맹이 성사되었는데 양국의 새 신부를 맞이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푸정섬이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전쟁을 끝내는 회담장으로, 다음 해인 1660년에는 스페인 공주 마리 테레즈 도트리슈가 이 섬에서 환영식을 받고 프랑스로 건너가 루이 14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프랑스와 스페인 왕가 사이에 결혼식이 있을 때면 늘 그렇듯 이 푸정섬이 환영식 장소가 되었죠. 이랬던 푸정섬은 19세기에 또 한 번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19세기에 국경 개념이 현대화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국경 조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이죠. 1856년에 체결한 바yon 조약 제27조에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두 나라가 이 섬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정했습니다. 푸정섬이 가지고 있던 양국 친선 외교의 역사를 환기시킨 것이죠. 그리고 1901년 푸정섬의 통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협정이 체결되면서 푸정섬의 공동 통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6개의 항목으로 된 세부 협정은 양국의 외교관들이 함께 만들고 각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비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푸정섬의 신기한 국경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확립된 것이죠. 이 협정에서 단순히 각국이 6개월씩 섬을 번갈아가며 소유한다는 것 이외에도 이 섬에서 범죄 문제 등 법적인 내용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제3국인이 이 섬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어떻게 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푸정섬의 소유와 관리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탄탄한 현대적 국경 조약 토대 위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신기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조그만 섬에 공식적인 귀족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왕이 있는 스페인은 그렇다 칩시다. 프랑스 대혁명 때 왕족과 귀족을 기요틴으로 날려버린 프랑스에서 귀족작이라뇨.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사실입니다. 푸정섬에는 푸정섬의 부왕이라는 자귀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푸정섬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상징성에서 기인합니다. 귀족자귀가 여전히 존재하는 스페인은 양국 간의 친교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푸정섬 부왕자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통치를 하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대국과 동일한 외교적 지위를 푸정섬에 부여하는 게 예의겠죠. 그래서 공화국인 프랑스도 의전을 맞추기 위해 똑같이 푸정섬의 부왕자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실질적 권한은 전혀 없는 완전 명예직 자리입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이 부왕자귀는 누가 가질까요?
우리로 따지자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부여받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꽁섬 부항의 업무 역할이 실제 프랑스 정부 공문서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죠. 작은 무인도에 아무 권한 없는 귀족작이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을 것 같네요. 푸정섬의 신기한 국경 시스템이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확립된 게 1901년입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 벌써 100년도 넘게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이좋게 서로서로 섬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푸정섬에서 국경 문제나 사건 사고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선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푸정섬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역사적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경 문제가 나날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오늘날, 이런 푸정섬의 유일무이한 독특한 국경 시스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